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바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그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그 한국문화 테마파크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주변이 다 이렇게 공원합니다. 여기가 공원한데, 여러분 보시는 요 교목나무가 물이 부족해서 지금, 그래서 이 문화 테마파크에 기존에 있는 지표 관수보다 물량을 거의 한 60-70% 줄이고, 전기료도 당연히 그러면 사용하는 모터가 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도 더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정에서 물을 또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돗물, 일반 상수도에서도 나무에 물을 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일반 지표 관수로는 수도세라든가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에바하고 같이 이제 요 교목에 대해서 이제 지중 관수를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부관을 다 지중해 매설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으시죠? 지중해 매설을 해서 이렇게 서부관 자체에서 나무 쪽 교무 쪽으로 오게끔 해서 이렇게 지중 스틱을 나무 양쪽에 지중을 매설을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서브 작업한 거는 미리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서브 작업해서 이렇게 여러분 서브 라인을 묻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무 주변까지 이렇게 파줍니다. 보셨죠? 똑같은 작업이니까, 양쪽에 똑같은 작업이니까 한쪽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나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나온 이 부분에서 주간에서 한 3분의 2 정도 나온 곳에다가 저희 스틱을 묻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중 이 스틱은 25cm입니다. 즉 이 교목에 실질적으로 이 쥐뿌리에 미세골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지표에서 이렇게 지상에서 한 5cm 정도, 지중해니까 거의 한 30cm 정도 깊이에부터 물이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서브 이 관을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이러면 물이 가급적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생육에 가장 좋은 시간당 2리터 정도, 물론 이 지표의 상태에 따라서 시간당 4리터, 8리터 이렇게 차별화되게 또 주실 수 있어요. 요 보이는 요 압력 보존 단추를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나무당 양쪽으로, 그러니까 시간당 이게 양쪽에 설치가 되니까 결국은 시간당 4리터의 물들이 나무에게 부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손 작업을 해서 이 정도 되겠네요. 커팅해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보통은 저희가 압력 보존 단추가 서브관에서 나오는 데서 저기 연결을 하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끝단에다 연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연결이 됐죠?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 압력 보존의 이제 교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끝단에서 하시면 편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아무래도 이 서브 라인이 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꺾이지 않게 선을 정비한 다음에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끝에도 이제 고정을 시켜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묻어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초할 때나
이것처럼 지표에 선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매설이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다 저기 할 건데 지금 한쪽에 돼 있으니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저쪽에 선들이 다 관수 라인이 땅 위에 노출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최소한의 이때 공원 내에 있는 이 풀을 해치지 않으면서 손수 수작업으로 이렇게 틈을 벌려서 관을 지중해 한 5cm 정도 깊이로 묻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혀 이제 관이 공원 내에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겠죠. 그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힘들긴 하네요. 농업 분야의 가수에 사용되어 있는 화학 비료의 양이에요. 우리가 심층비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 양을 최소 30-40% 이상을 NPK, 질소, 인산, 가리의 비료 성분에서 줄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심층 시비를 한다면, 자, 일단 우리가 일반 표층 시비에 비해 심층 시비는 뿌리가 직접적으로 비료를 흡수하기 때문에 풀에 주는, 다시 말하면 잡초에 공급하는 비료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양으로도 심층 시비를 통해서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없게 저희가 비료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만큼을 줘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연면 시비와 비료를 땅에 주는 표층 시비는 다른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층 시비는 그보다 더 작은 양이에요. 연면 시비는 보통 저희가 알기로 5% 정도를 기준으로 둡니다. SS기로 뿌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표층 시비는 그보다 농도가 매우 높아요. 왜? 천천히 강우에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심층 시비는 뿌리 바로 옆에다가 비료를 주죠. 뿌리가 나무에서 가장 연약한 조직이에요. 여기에 연면 시비의 용량을 주시면 뿌리가 타버립니다. 작은 양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살아남은 3번에 나누어서 그 양을, 다시 말하면 연면 시비보다 낮은 양을 1년에 필요한 사과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의 3분의 1로 나누어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럼 얼마인데 물어보시죠. 나무의 생육 형태, 나이, 수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 나무냐, 충분히 가시를 달고 있는 나무냐에 따라서 비료량은 약간씩 틀려지고, 저희는 만약에 토양에 충분한 비료량이 있다면 그보다 더 조금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수님, 그래서 많은 농가분들이 또 이 얘기도 많이 하세요. 저희 쪽 그 지중간 비스틱을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심층 시비를 할 때 노즐의 막힘, 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걱정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께서 그 학교 측에서 그 심층 시비 전용, 그 시비 용해 100% 용해가 된 그 부분을 지금 개발을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심층 시비란 거는 사실은 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인데, 고체가 남아있으면 관을 막게 되죠. 특히 심층 시비에 사용된 스틱은 아주 미세한 여러 가지 구멍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막힌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심층 시비용 비료, 다시 말하면 나무에 필요한 양을 다시 재해석하고
모든 걸 100% 리퀴드화시킨, 액체화시킨 액체 비료를 만들어서 아주 쉽게 공급하고 나무나 또는 우리 심시비 간에 전혀 막히지 않는 방법을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고농도가 들어갔을 때 이게 마르게 되면 다시 막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농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앞에서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농도가 얼마지? 저희한테 물어보세요.